먼저 반도체 소자의 에너지대 먼저 보겠습니다. 물질에는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있는데요. 도체는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부도체는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대에는 전도대, 가전자대, 금지대가 있는데요. 전도대는 전자가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가전자대는 전자가 원자핵의 구속력에 속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부도체 물질에서 이 전자를 가져오려면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져와야 전자를 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자대와 전도대에 영역이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겠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금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이 금지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만 주면 가전자대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통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전류가 통하지 않겠죠. 전자의 이동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전자의 이동이 없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소량의 에너지만으로도 전도대와 가전자대를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요. 반도체는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 전류가 흐릅니다. 또 부도체는 매우 큰 에너지가 공급되어야만 전자 이동이 일어나고 전자 이동이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진성 반도체입니다. 진성 반도체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단결정 구조의 반도체인데요. 보통 사가 원소, 우리 원자를 이렇게 보면 원자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했었죠. 이 전자가 맨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는 원소를 사가 원소라고 하고요. 이 사가 원소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규소, 그리고 게르마늄 이런 애들이 사가 원소입니다. 하지만 보통 요 규소, 실리콘을 많이 쓰고요. 이 규소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모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 쉽고 값싸기 때문에 이 규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규소는 바깥에 전자가 4개인데요. 총 8개가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소는 원래 4개만 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얘가 갖고 있는 얘네를 공유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애한테 공유해 온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애한테 옆에 있는 애와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8개를 꽉 채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부도체 특성을 지니고 최외곽에 있는 4개의 가전자는 인접 원자들과 전자 1개씩 주고받는 형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순수한 반도체, 규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에 도핑을 할 거예요. 어떤 것을? 불순물을 도핑할 겁니다. 그런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요. 아까는 이 규소가 사가 원소라고도 하고 사족 원소라고도 해요. 아까는 겉에 4개의 전자를 가진 사족 원소였는데요. 불순물은 5족 또는 3족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5개이거나 3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족 원소를 넣으면 전자가 하나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이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야 나와 해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그럼 얘가 나오고 그럼 얘가 돌아다니다가 야 나와 해서 들어갔다가 다른 또 나오고 이렇게 전자의 이동으로 인한 전류가 흐르고요. P형 반도체는 3족 원소고요. 3족 원소는 여기가 하나가 자리가 빌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요 이 전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자리가 비었네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비겠죠. 그럼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애가 저기 비었네 하고 여기가 채워지고, 이렇게 전공의 이동으로 인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안티모니, 비소, 인 이런 게 있고,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불순물이 잘 나와요. 다음으로 PN 접합입니다. PN 접합은 P형 반도체, 우리 아까 3족 원소를 도핑한 P형 반도체와 5족 원소를 도핑한 N형 반도체를요, 두 개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였다 해서 PN 접합입니다.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서로 접합면을 가진 것을 PN 접합이라고 하고요. PN 접합 형성에는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전공이 많겠죠. 얘는 전자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 전공은 전자에 비해서 플러스를 띠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중성자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접합면에 이렇게 중성자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전자와 전공이 왔다 갔다 하는 확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PN 접합면 부근에서 전자와 전공이 서로 결합해서 사라지는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요. 얘네가 여기 이렇게 중성자로 남아서 여기에 공핍층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PN 접합. 이렇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요, 여기다가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줄 건데요. 이 P형은 비교적 플러스를 띄었죠. N형은 마이너스를 띄었어요. 그러니 여기 플러스에는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여기 P형 영역에 양전압, N형 영역에는 음전압을 가하고요. 이때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켜서 전위 장벽을 넘어서면, 우리 이렇게 PN 접합 그냥 시켰을 때 여기 공핍층이 생기잖아요. 이 공핍층을 전위 장벽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0.7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위를 가할 때 0.7V 이상을 넣어줘야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바이어스 전압을 증가시켜서 전위 장벽을 넘어서면 P형 영역의 전공과 N형 영역의 전자가 접합면을 넘어서면서 P형 영역에서 N형 영역으로 급격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0.7V 이상의 전압을 넣어준다면 얘를 관통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도통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순방향 바이어스는요, 요 공핍층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면서 공핍층이 굉장히 좁아지고요. PM 접합 역방향 바이어스는요, P형 영역에 음전압, N형 영역에 양전압을 가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역방향을 넣어주면 공핍층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결과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핍층이 넓어지니 전기 저항은 매우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PN 접합한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다라고 하면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는 그러면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교류에서 직류로 정류하는 정류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때 0.7V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을 점점 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0.7V 이상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항복 전압이라고 있는데, 요 마이너스 전압을 계속 가하다 보면 중간에 여기 항복 전압인 이 시점에서는 급격한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이오드 종류 및 활용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한번 꼼꼼히 읽어주세요. 정류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 회로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스위칭 다이오드, 고속 온오프 특성을 이용한 스위치 회로에 사용하는 스위칭 다이오드 있고, 제너 다이오드 잘 나옵니다. 제너 다이오드, 항복 전압 특성을 이용한 정전압 안정화 회로에 사용되고요. 터널 다이오드, 음전 특성을 이용해서 마이크로파 발진 회로에서 사용되고,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빛이 나는 LED다라고 알고 있는 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발광 특성을 이용한 표시형 램프로 사용되고, 수광 포토다이오드라고 해요. 포토다이오드. 광검출 특성을 이용한 센서 회로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변 용량 다이오드는 PN 접합에서 용량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한 동조회로, 주파수 변조회로에 많이 사용되고요. 가변 저항 베리스터 다이오드는 전압에 의해서 저항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한 과전압 보호 회로에서 사용됩니다.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 아까 PN 접합했었죠. 여기다가 P형을 하나 더 붙여서 PNP로 만들거나, PN 접합인데 앞에다가 N형을 하나 더 붙여서 NPN 이렇게 접합하면 이런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 역할과 스위칭 역할을 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인데요. 이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는 먼저 SCR 굉장히 잘 나옵니다. SCR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NPN 접합의 4층 구조라는 거, 그리고 3단자를 갖고요. 정류작용, 고속 스위칭 작용하고, 정방향, 단방향 사이리스터다. 이 부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트라이악입니다. 얘는 3단자 양방향 사이리스터고요. 5층 구조예요. 그리고 교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SCR 두 개를 서로 역병렬로 접속시킨 구조입니다. GTO는요, 전류를 흐르는 방향으로 점호와 소호할 수 있고, 자기 소호 기능 가지고 있고, 게이트 신호로 정지시킬 수 있는 3단자 방향성 사이리스터입니다. 다음으로 IGBT는요,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고, 모스 FET와 트랜지스터를 접합한 소자입니다. 그리고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호형 소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이오드를 활용한 전류 회로인데요. 아까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상 반파 전류 회로입니다. 얘가 지금 입력 전압이고요. 얘는 출력 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입력, 이 교류니까 먼저 플러스의 전압을 인가하겠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출력된 파형은 이렇게 되는데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다음으로 반대,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될 때는 전류도 반대로 흐르게 되겠죠. 근데 이때 다이오드가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통과하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결국은 출력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입력을 가하게 된다면 얘는 플러스일 때는 출력이 되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출력이 되지 않고, 또 플러스일 때는 출력이 되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출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출력 파형을 갖게 될 거고요. 여기서 교류 시류값과 직류 평균값의 관계를 볼 건데요. 이 직류 평균값은요, 시류값에다가 파이분의 루트 2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분의 루트 2를 계산한 값은 0.45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부하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R분의 전압, 평균 전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이오드를 사용했는데, 다이오드 대신 SCR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라는 값을 곱하면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대신 SCR을 이용한 정류 회로라면 이때 직류 평균 값은 아까 그 0.45 곱하기 시료값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위아래로 달았어요. 그리고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 볼게요.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지금 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전압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전압을 하면 이 다이오드에는 도통이 되죠. 그러면 여기 부하에 전압이 걸릴 거고요. 근데 요 밑에 두 번째 탭에서는 여기에 전류가 도통이 되지 않겠죠. 다이오드랑 반대니까. 근데 위에서 지금 도통이 됐어요. 여기서는 D1이 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형이 나오고요.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전류는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위에서는 D1의 다이오드는 도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압이 걸리잖아요. 근데 밑에서
도통이 돼서 여기 지금 출력이 됩니다. 전압 강화가 돼서 출력이 되고, 이때 아까 우리 첫 번째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랑 같은 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출력 파형은 마이너스인데도 플러스와 같은 출력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반파 정류 회로와는 다르게 이렇게 플러스일 때도 출력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도 출력이 되고요. 여기도 계속적으로 입력 신호가 있으면 플러스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 이렇게 출력 파형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으로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요 위에 전파 정류 회로에서 얘는 지금 따로따로 두다 보니까 이런 탭이 생기죠. 이런 게 불편해서 다이오드를 4개를 사용해서 전파 정류 회로를 만드는 거고요. 이 전파 정류 회로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플러스 전압을 인가할 때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얘는 지금 이 방향이니까 D1에 통하게 되고, 다음으로 여기 흐를까 했는데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 흐르지 않고요. 여기 부하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가 될 거고, 다음으로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려면 요 D2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D1과 D2의 다이오드가 도통됐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입력을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면 이쪽에서 출발하겠죠, 밑에서. 그러면 여기서 가서 D3로 가게 되겠네요. D3로 다이오드 도통되고 아까와 똑같은 방향으로 저항에 전압 강화되고 그럼 출력이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요 마이너스로 향해 가야 되니까 요 D4를 통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3과 D4의 다이오드를 도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 전압일 때랑 마이너스 전압일 때 여기 흐르는 전류의 방향 같으니까 출력 파형도 이렇게 플러스로 갔고요. 여기 밑에 요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 이 모양을 보기 전에 여기서 이 전압을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요,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때는 D1을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게 되면 D3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나 아래 회로나 플러스일 때는 D1, D2 도통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D3, D4 도통하는 게 같습니다. 전파 정류 회로는 이렇게 플러스로 다 출력 파형이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때 교류 시료값과 직류 평균값을 보면 직류 평균값은 교류 시료값에다가 파이분의 2루트 2를 곱한 값이고요. 파이분의 2루트 2를 계산하면 0.9가 됩니다. 그리고 부하 전류는 여기에 전압의 저항을 나눠준 값이 될 거고요. 이 SCR을 이용한 정류 회로에서는 아까와 같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신 값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변환기기의 종류인데요. 인버터는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용도는 인버터입니다.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고요. 용도는 정류기예요. 그리고 투퍼는 직류에서 직류 변환, 직류 변압기고요.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에서 교류 변환, 주파수 변환기입니다.